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협상 전문가 1급 자격 과정 및 강사 과정 교육 자료 중심으로 요약 강의를 약 25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제목을 제가 협상 전문가를 꿈꾸며 라고 해서 부제로 협상 전문 강사 양성과정 핵심 정리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뭐 살면서 협상은 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협상의 개념은 뭔지, 그다음에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라든지 가치 이런 중심으로 좀 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협상 사례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람직한 협상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성공적 협상을 위한 전략과 이런 전략 속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협상력의 구성 요소라든지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워, 즉 힘의 원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상력은 결국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런 협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 이런 다양성을 좀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협상에 있어서 윈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적 협상과 협력 협상의 비교를 통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10가지 성공 법칙을 알아보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한 30여 년 하는 동안에 우연한 기회에 협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뭐 되게 어렵게 처음에 생각이 들었지만은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협상이라는 것을 제가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상은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갈등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사항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원하는 상황이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 되겠지만 이런 협상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 가족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뭐 거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거래라는 형태의 또 갈등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협상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상의 개념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이 정리를 해 놓았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정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오늘 제가 강의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활용했던 교수분이기도 하지만은 원창희 교수께서 2009년에 협상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협상이란 두 사람 이상의 공통된 이해관계와 또는 상반되거나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적에 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그동안 서로 뭐 의사소통하는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뜻이 이해관계가 뭐 공통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이해관계 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협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은 협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혼자서는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됐듯이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또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과정, 즉 진행되는 과정이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합의라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도 결국은 협상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결국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상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상의 가치는 뭐 크게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가치는 모든 뭐 세상 사례에 그렇듯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당사자, 즉 당사자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러한 만족을 주는 협상 과정은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동력은 결국은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와 조직의 새로운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와 가치는 자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게 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의 가치는 긍정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또 부정적 가치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가치 또는 협상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실패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앙금 또는 이해관계의 차, 생각의 차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가능성은 더 나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촉매 또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은 그 조직이나 사회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병폐 중에 하나지만은, 극단적 이분법적인 논리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뭘 이해를 하는 이런 나쁜 행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발전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의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협상을 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해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부정적인 가치 또는 폐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다양한 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협상이라고 느낀 경우도 있지만, 협상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 간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는데 언제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라는 아젠다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족 네 사람이 회의를 한번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는. 그래서 최소한 2, 3주 전에 가족 독방에서 날짜를 조정해야만이 회의를 한번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또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도 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이 많은 거지만,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을 올해는 얼마로 올려서 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사용자와 또 근로자가 첨예하게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연봉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방이 됐든 해외가 됐든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근데 이제 지방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가고 싶은 데를 가게 되면은 누구나 손들고 가고 싶지만은 가고 싶지 않은 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도 별 재미가 없고 일만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는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러면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출장을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런
출장을 보낼 때도 누가 가는 게 적절한지, 또 누가 가도록 설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과정도 협상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매년 임금 교섭으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파업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반복되는 이슈가 발생하지만 뭐 근로자한테는 임금이 얼마가 올라가느냐 올해는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임금은 통상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매년 적정한 임금 인상률을 인상을 하지만은 근로자들은 자기가 소속된 회사가 전년도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고 이익이 발생했느냐를 또 감안을 해서 거기에 자기의 성과분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년 뭐 봄에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근로자 집단,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협상의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전부 투쟁을 한다든지 대업을 한다든지 마지막 수단으로는 단체 행동을 통해서 파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협상의 도구로서 근로자, 즉 근로자 집단은 사용자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선을 누가 잡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잡을 것이냐, 사용자가 잡을 것이냐, 이것도 협상의 중요한 뭐 환경적인 변수, 또 물리적인 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회사는 노동조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채용 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약점이 있다면은 뭐 노조는 또 회사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어떤 그런 뭐 바르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다면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적절한 도구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도구를 포함해서 회사나 근로자 집단은, 즉 노동조합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또 만들어서 제2, 제3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단체 교섭 협상에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뭐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협상은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삶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우리가 바람직한 협상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나 협상은 상대방에 있는 그런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협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윈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대안은 결국은 파트너라는 옵션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으로 마무리된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협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상,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력, 협상의 파워라고 합니다. 협상의 파워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끌어내는 능력, 이걸 뭐 협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협상력에는 뭐 개인적인 파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적인 여건, 그다음에 또 물리적인 그런 파워를 포함해서 관계적인 힘도 중요한 협상력의 파워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협상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어떤 여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협상력의 파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상력은 크게 이제 우리가 구성 요소를 뭐 네 가지, 두 가지,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협상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옵션이나 대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뭐 파트너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나 상대방이나 또 자신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용한 도구가 무엇이냐라는 게 또 협상력, 즉 협상 파워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용한 도구를 뭘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협상력에 여건이 변화가 생기고요. 이런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뭘 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옵션이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또 이러한 도구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협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협상력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과 여건도 알아보았듯이 이런 협상력에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협상력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봐서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 그다음에 자원의 통제, 또 합법적인 힘, 또 구조의 위치, 개인적인 파워 뭐 이런 걸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정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이라든지 그 정보가 또 얼마나 희귀하냐, 또 메시지의 전파력이라든지 그 정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협상력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상에서 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상을 하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경영의 어떤 그런 실수한 사안을 가지고 협상에서 참여해서 그걸 가지고 어, 뭐 어떤 대안 거래를 요청을 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파급 효과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화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협상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뭐 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은 얼마나 또 여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서비스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협상력에 미칠 수 있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런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 인프라, 인력풀이, 아니면 그런 여건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협상력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법적인 힘을 또 볼 수 있는데, 이런 합법적인 힘은 협상의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라든지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판, 또 그 사람이 어떤 성과와 실적을 만들어냈는지도 협상 대상자, 즉 파트너로서의 그런 힘에 원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함에 있어서, 협상력에 있어서 그 구조의 위치, 조직 구조의 위치도 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의 포지션이 뭔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또 뭔지, 이런 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무시할 수 없는 또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또 뭐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떤 나와의 친밀감이라든지, 아니면 노조와의 어떤 그런 연대감, 뭐 또 그다음 이런 업무에 있어서 정직성, 그 사람의 또 이미지, 이런 또 감정적인 그런 표현, 감정의 기법, 이런 거, 또 협상에 있었던 그 끈기,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유연성, 이런 부분도 중요한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협상력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 전략은 뭐 개인의 선호도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것만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람의 협상에 응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포함해서 경험을 포함해서 새로운 전략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전략은 한두 가지의 고정된 전략이 아니고 다양한 협상 전략이 혼합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되고 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화무쌍한 유연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협상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협상 전략에는 경쟁적 협상, 협력적 협상, 혼합적 협상, 뭐 다양한 협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혼합되기도 하고, 뭐 단독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2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뭐 파트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상이 뭐 항상 협상이 뭐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은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또 그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전부 다 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앞에서 제가 처음 부분에 설명을 했듯이만 가장 좋은 합리적인 뭐 협상은 뭐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이 되겠죠.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은 결국은 어,
협상 상대가 서로가 옵션, 만족할 수 있는 옵션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안의 파트너, 즉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은 협상 밖에서 추구할 수 있는 뭐 독자적인 대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제2, 제3의 대안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러한 협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제시했던 합의안보다 파트너가 더 크면은 합의는 아주 순조롭게 빨리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뭐 하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지만 합의안보다 파트너가 작다 그러면 합의가 결렬이 되든지 아니면 합의가 취소되는 그런 형태로 파트너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트너가 합의안보다 강하면 강할수록 합의의 가능성이 높고요. 파트너가 약하면 약할수록 합의의 수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적에 우리가 생각했던 합의안보다 더 나은 상호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즉 파트너를 준비하는 게 협상의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은 뭐 경쟁적 협상과 협력적 협상으로 통상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경쟁적 협상은 뭐 입장 포커싱, 즉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기법이라고 그러고, 협력적 협상은 I기법에서 인트레스트, 이해관계 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협상 준비 과정은 뭐 처음은 똑같고요. 마지막에 합의 도출, 합의 작성까지는 또 통일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 진행되는 과정은 경쟁적 협상은 서로 뭐 접촉을 해서 정보 개발하고 교섭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은 서로 양보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쟁점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합의 도출이 이루지 못하고 협상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협상은 여러 가지 향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쟁점이 선정이 되면은 이런 이해관계를 상호 서로 식별을 합니다. 해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즉 옵션 개발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옵션 개발을 통해서 옵션을 평가해보고, 그래서 이 옵션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은 합의를 도출해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그래서 발전적 뭐 하나의 협상의 모델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협상을 가능하면은 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쭉 정리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협상은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성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협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학자 또 여러한 이런 뭐 이론서를 기준으로 정리를 된 내용을 보면은 10가지 정도로 성공 법칙을 정리해 놓고 있고요. 이러한 10가지 성공 법칙은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협상 준비를 제일 중요한 게 철저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기본 구조를 협상에 있어서 기본 구조 진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트너를 식별하고 파트너를 작업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상을 하다 보면은 뭐 협상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손을 떼고 시간을 벌고 전략을 다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핵심의 협상에 있어서 핵심 패러독스를 잘 판단을 해서 마스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상에서는 유무형의 요소가 있는데 무형의 요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감정이나 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협상에 있어서는 성공을 이끄는 여러 가지 요소로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합을 해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명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끌어내고 협상 이후에 관리를 또 잘 하는 것도 성공적인 협상, 다음 협상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상은 결국은 과정이나 절차적으로 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잘 담보가 되어야만이 이러한 부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다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사례로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협상의 실패,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협상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2020년 11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파인 아카데미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는 협상과 1급 자격 및 강사 양성 과정의 교육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요약 정리한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인 아카데미는 원창희 교수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으로서 그동안 강의해왔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협상과 1급 자격증 과정과 강사 양성 과정의 개론적인 설명을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